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총 3가지고, 자, 첫 번째, 멀어지는 여행의 꿈, 보잉의 힘없는 날갯짓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기후변화에 대한 또 위기감, 그리고 세 번째, 팬데믹에 또 상승하는 유통주, 유통주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멀어지는 여행의 꿈. 델타 변이 영향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항공업계와 호텔업계가 울상을 찍고 있다. 노동절 이후, 노동절 하면은 이틀 전이죠. 9월 6일 그때 노동절 이후 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는 모습이다. 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근 미 호텔 숙박협회가 모닝 컨설트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 결과를 한번 살펴봅시다. 출장을 앞둔 응답자가 60%가 계획을 미루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아직 뭔가 여행을 다니고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그런 때가 아니다, 이렇게 대부분 보고 있고, 60%면 굉장히 많이 대답을 했죠. 여행 계획을 미루겠다고. 미 보건당국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노동절을 낀 연휴 동안 자국민들을 상대로 여행 제재를 당부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여행을 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고, 실제 델타 항공의 경우 당초 9월 무렵에는 출장 여행 계획이 팬데믹 이전 대비 60% 수준으로 회복되리라고 예상했으나 이후 기대치를 낮췄다. 델타 항공 입장에서는 9월쯤에는 그래도 뭔가 좀 잠잠해져서 여행객들이 팬데믹 이전 대비 60% 수준 많이 회복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느껴버린 거죠. 에드 베스천 델타 항공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60%까지는 안 될 것이다, 이제 본인도 판단을 한 거죠. 안 될 거라고. 자, 첫 번째, 보잉의 힘없는 날갯짓. 보잉사도 아일랜드 라이언 에어가 가격 차이로 인해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737 맥스 10 제트 구매에 대한 협상을 종료하고 검사 문제로 보잉 787 드림라이너에 대한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 자, 라이언 에어라는 기업은 유럽 최대 규모의 737 맥스 고객, 그러니까 큰 항공사입니다. 항공사 737 맥스를 유럽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큰 기업인데, 이들이 보잉사의 737 맥스 10 제트기 구매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보잉사는 아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살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서로 밀어붙이고 있죠. 서로 밀당을 하다가 라이언 에어가 줄을 확 놔버렸죠. 그리고 보잉사가 바로 나뒹구면서 아까처럼 그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 보였었죠. 마이클 오리얼이 라이언 에어 최고 경영자 CEO는 성명을 통해서 보잉과 맥스10 주문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실망했다. 우리는 항공기의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훌륭한 실적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에게 팔지 않아도 우리는 뭐 괜찮은 수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줄을 확 놔버린 거죠, 그냥. 야, 이거는 정말 쉽지가 않은 선택인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항공기를 만드는 기업이 2개밖에 없어요. 보잉이랑 그리고 유럽의 에어버스, 이게 2가지밖에 없는데 항공사들은 선택지가 2개밖에 없습니다. 에어버스 아니면 보잉 거에 항공기를 사야 돼요. 라이언 에어는 뭔가 자신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보잉 너희들이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에어버스가 있다, 뭐 이런 말로 해석이 되겠죠 아마. 그리고 오리얼이 라이언 에어, 이 또한 보잉의 높은 가격이 델타 및 보잉 고객이 최근 몇 달 동안 에어버스 주문을 선택한 이유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잉이 아니라도 에어버스라는 차 선택이 또 다른 선택이 있기 때문에 뭐 델타나 라이언 에어 등이 이 정도의 어떤 밀당은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델타는 4월에 주문한 25대 이어서 8월에 A321을 또 30대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자, 보잉의 항공기를 보면 요게 737 맥스, 오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요게 787 요 비행기, 그러니까 요게 아니더라도 우리에겐 에어버스가 있다, 뭐 이 말이죠.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감.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임상병리학 저널, 그리고 유럽 공중보건저널, 그러니까 여러가지 많은 의학지 수 200여 곳은 공동 기구한 논설문을 통해 한 가지 주장을 했는데, 자, 이게 뭔 주장이냐?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몰두하고 있고 이는 필요한 일이다.
필요한 일이긴 한데 탄소 배출을 빨리 줄이려면 팬데믹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이 다 지나고 나서 탄소 배출을 하려고 하면은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더 빨리 가속화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세계 공중보건에 대한 최대 위협은 지도자들이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유지하고 자연을 복원하는 데 계속 실패하고 있다.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그 정도 유지하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아직 계속 안 되고 실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정부와 여타 지도자들의 행동에 나서서 2021년 마침내 세계가 방향을 바꾼 해로 만들기를 요청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으쌰으쌰해서 탄소 배출도 좀 줄이고 온도 상승폭 좀 낮춰보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대표적인 뭐 병리학 저널, 보건 저널, 의학지 등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리고 실제로도 정부가 여러 가지 어떤 파리 기후 협약이나 여러 가지 협약을 통해서 다 약속을 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네덜란드가 2025년인가요? 그때부터 내연기관 차의 어떤 판매를 중지시키겠다 이런 말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2030년, 2040년 그때는 내연기관의 차를 우리가 판매 중지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약속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볍게 들을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주식에 대변했을 때 친환경주나 전기차 이런 여러가지 주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친환경 기업에 대한 어떤 고민을 우리가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팬데믹에도 상승하는 유통주. 자, 5일 기업평가회사 모닝스타에 따르면 유통주에 집중 투자하는 SPDR S&P 소매 ETF, 그러니까 유통주에 투자하는 ETF는 올 들어 수익률이 50%를 넘는다. 팬데믹에도 소비가 계속 늘어난 덕분이다. 그렇죠. 참 신기하게도 팬데믹 이 상황에 놓였을 때 팬데믹 이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들 대부분 우리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주춤할 거다. 미국은 소비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소비 중심의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증시나 경제 시장이 굉장히 휘청거릴 것이다. 대부분 다 이런 예측을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소비가 폭증했어요. 말도 안 되게. 참 신기하게도 소비가 늘면서 이 유통주가 50%나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보다 훨씬 많이 뛰었다. S&P 500은 20% 상승했는데 유통주는 50%, 2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표준 유통주 딕스 스포팅 굿즈, 그리고 배드 앤드 버디 웩스, 그리고 메이시스 이런 기업들이 성장을 했는데 딕스 스포팅 굿즈는 미국 최고의 스포츠 소매 업체죠. 여기 이제 157.8% 수익률을 거뒀고, 그리고 배드 앤 바디 웍스가 116.7%, 메이시스는 100.4%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를 보면은 2020년 4월 이때가 거의 미국 주식의 어떤 최저점을 찍었었죠. 이때 이후부터 미국의 소매 판매가 상승하면서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그리고 2021년 7월까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있고 여기서 살짝 뭔가 하락하는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동주가 상승을 많이 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딕스 스포팅 굿즈 미국 최고의 스포츠 소매 업체 살펴보면은 이게 이게 주식이 말이 안 되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죠? 스포츠라고 하면은 대부분 밖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이게 밖에 나가지 못하는 어떤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죠. 이쯤 2020년 보자 6월? 이때쯤에는 거의 25달러 정도였는데 현재는 145달러. 그러면은 거의 6배 정도 올랐네. 6배, 5배, 6배 정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베스트 바디웍스 아까 말한 또 다른 유통주, 여기 2020년 6월달 기준으로 한 10달러 하던 주식이 지금 현재 65.6달러까지 여기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어쨌든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했다. 2020년 하반기
에서 2021년 상반기에 들어갔으면은 언제 들어갔어도 결국 이득은 봤다. 야, 이거를 알기가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이걸 들어가서 주식을 산 사람들은 굉장히 투자에 대한 강박이 굉장히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말한 제가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 ETF XRT라는 ETF가 있습니다. 요게 아까 수익률이 50%가 넘었다고 했는데 굉장히 가파르죠.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2021년 여기 한 4월 이때쯤부터는 약간 좀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그렇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요 XRT라는 ETF를 제가 정보를 좀 가져왔는데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게시일은 2006년 6월 19일 이때 만들어졌고, 2006년이면은 리만 브라더 사태가 2008년 그리고 그때 있었는데, 그때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재하고 있는 버텼는 ETF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신뢰성이 조금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비용의 부분에서는 0.35% 0.35%인데 이 정도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비용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가늠이 안 될 거예요. 0.35% 정도면은 다른 ETF에 비해서 조금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약간 좀 비싼 편이긴 하고, 그렇다고 아예 안 살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가치가 있지 않다면 0.35%는 이 정도 비율을 내고 살 만한 ETF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리 중인 자산은 12억 달러인데 12억 달러면 다른 ETF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너무나 작은 편이고, 그러니까 이 자산이 작다는 의미는 이게 ETF가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고 어떤 거래 규모가 적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ETF에 이제 속해 있는 주식 그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스탬프닷컴, 그리고 알버트 존스 뭐죠 이게, 그리고 딕스 스포츠, 아까 말했던 1등 미국 대표적인 스포츠 소매업체 딕스 스포츠 용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애쉬, 도어대시는 이 나라로 따지면은 배달의 민족하고 뭐 요기요 요런 배달 기업이죠. 도어대시, 코스트코, 도매공사, 이거 코스트코 다른 건가요 이거? 뭐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탑 10의 가중치가 13.64%면은 좀 적은 편이긴 해요. 보통 ETF의 탑 10이라고 하면은 좀 14%보다 좀 높은 편인데 대부분 이거 좀 적은 편이긴 하고, 그리고 각자 종목들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뭔가 소매업체들이 좀 뭔가 빈약한 모습 좀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ETF 사는 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하나 개인 종목들을 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개인의 판단이니까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 사셔도 됩니다. 사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는다. 자, 그리고 유통주를 구매하기 전에는 대표적으로 소비자 심리지수 이 CSI라는 것을 봤으면 하는데요. 이 소비자 심리지수는 뭐냐? 미시간대가 톰슨 로이터, 그러니까 톰슨 로이터는 전문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캐나다의 다국적 미디어 그룹입니다. 미디어 그룹.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알려주는 그런 미디어 그룹이고, 미시간대는 미국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시간대는 연구 중심의 미국 주립 종합대를 미시간대라고 합니다. 미시간주에 있는 대학이라고 해서 미시간대예요. 그리고 요 미시간대가 톰슨 로이터와 함께 매월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발표를 합니다. 요거를 어떻게 산정을 하냐 보면은 가게의 어떤 재정 상태나 그리고 경기의 상황, 그리고 내구재, 그러니까 가전이나 가구에 대한 어떤 구매 의향을 묻는다. 이거에 대해서 묻고 뭐 이거에 살 의향이 있다, 살 의향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통해서 소비자 심리 지수를 판단을 하는데, 요게 가계와 경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경기를 알 수 있고, 또한 유통주의 어떤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죠. 자,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미국 5년 소비자 심리 지수예요. 5년. 자, 한번 봅시다. 5년 동안 여기 2017년부터 쭉 보면은 뭔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뭔가 왔다 갔다 하죠. 그냥 평이하게 쭉 뭔가 국내 주식의 코스피, 그러니까 박스피를 연상케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모습이 보이고, 이게 뚝 떨어지죠. 모두가 예상하겠지만 코로나 발생 지점이죠. 여기서부터 100에서 70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확 떨어져 버리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상승을 하죠. 이거 좀 상승을 하면서 요까지는 이제 계속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때가 따지고 보면은 2021년 상반기 그쯤 되겠는데, 그리고 요때를 기준으로 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미국 2년 소비자 심리 지수를 살펴보면은
아까 여기 상승하다가 뚝 떨어진 모습 코로나 발생, 그리고 여기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또 감소하는 모습. 자, 이거를 왜 보여주냐. 자, 이 소비자 심리지수 모습을 봅시다. 이 그래프, 그리고 아까 말한 이 XRT의 그래프 모습이 굉장히 흡사하지 않나요? 여기서 보면은 아까 코로나 팬데믹 발생하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승하는 지점이죠. 여기가 여기서부터 쭉 상승을 하면서 소매업체가 대부분 다 호황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2021년 3월 이쯤, 그러니까 2021년 아까 상반기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평양이 가는 모습이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하락하는 것과 뭔가 일치를 한다. 평양이 가는 게 또는 하락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앞으로 유통주를 투자할 때는 소비자 심리 지수를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신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유통주, 그러면 유통주 지금 사야 되냐? 제가 아까 말했죠. 딕스 스포팅 굿즈, 그리고 배드앤 바디웍스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개인 종목에 투자를 해라. 근데 아까 100% 오른 모습 봤죠? 아니 100% 올랐는데 이때 들어가야 되냐? 제 생각에는 그건 이미 놓쳤어요. 이미 끝났고 들어가기는 많이 늦었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소비자 심리 지수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있냐? 아직 덜 오른 게 뭐가 있냐?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아마존 그리고 알리바바 이 두 개 유통주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존은 고점 대비 지금 현재 7.8% 하락한 모습이고, 아마존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상승을 아직 할 여력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아직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8%, 이런 큰 기업이 7.8% 하락한 거면 투자하기에 나쁘지는 않은 그런 조건입니다. 여기서 또 상승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아까 주식상을 살펴보면서 넷플릭스 말한 것처럼 여러 기업들,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알파벳, 구글, 그리고 애플 등등 그런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올랐죠. 이미 다 최고가 갱신을 하고 있고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덜 오른 넷플릭스나 아마존 이 큰 기업들이 뒤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도 유통주에 속하면서 아직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는 큰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알리바바는 어떤 기업의 문제가 아니죠. 떨어진 게 현재 중국의 공동부유 그 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인데, 알리바바가 현재 굉장히 많이 떨어져 지금 고점 대비 46.6% 하락이면 거의 반타작 난 모습인데, 여기 보이죠? 지금 여기 $300 넘은 모습. 그 정도의 큰 기업이었는데 지금 쭉쭉쭉 떨어지고 있죠. 2020년 거의 한 11월부터 이때부터 쭉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소매 기업이죠. 내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아직은 투자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 여력이 남아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조심스러운 게 기업이 아무리 실적이 좋고 내부가 튼튼하다고 해도 그 정부의 정책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에는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최근에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 여러 기업 등이 전부 다 돈을 바쳤죠 정부에다가. 자 기부금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충성기부금이지, 충성기부금. 야 우리가 좀 더 잘할게, 좀만 봐주라, 우리한테 조금만 어떤 힘을 줘라, 그만 좀 내버려 둬라, 이런 의미에서 다들 이제 돈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도 잘 살펴보면서 알리바바에 한번 투자해본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